천안함 폭침 이후에 이제 생존 장병들의 입을 막은 것은 언론과 여론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양심 선언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없다. 우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쏟아지는 인간적인 관심보다는 정치적이고 되게 직접적인 그런 원인에 대한 관심으로 되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문을 닫고 언론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되게 무서운 마음이 생긴 거죠. 게다가 저희 얘기를 당시에 들으려고 했던 언론들은 보수 언론들이었어요. 그 대척점에 있는 진보 언론은 마치 우리가 양심 선언을 해야 하는 혹은 거짓 증언 중인 사람들로 생각을 해서 아예 저희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말하라고 하는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히려 생존장병으로서. 신기한 거는 저는 그거예요. 그분들의 말대로라면은 천안함을 탔던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고 천안함을 타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그분들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저는 천안함 폭침 당시에 이제 전역을 2달 남겨두고 이제 폭침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2달이 지나고 바로 저는 사회에 내팽겨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시 천안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매일 저는 천안함 폭침 이후로 지금까지도 매일 천안함에 대해서 잊어본 적도 없고, 악몽이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못 자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고요. 프랑스로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나머지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엄청나게 몸이 마르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심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영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덩케르크라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영화이긴 했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겨우 살아 돌아오기만 했던 그런 장병들한테 한 어르신이 이제 그거면 충분하다, 살아 돌아온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근데 폭침 당시에 저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약간 그런 얘기긴 하지만 눈을 가리고 총을 쥐어주고 싸우라고 한 군인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장 능력이 거의 없는 군함이었고, 게다가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을 잡기 힘든 상황에서 저희는 북에 의해서 기습 공격을 당했는데, 그럼 이게 저는 누구의 잘못이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천안함 승조원들의 우리들의 개개인의 잘못이었을까? 아니면은 그런 전략적인 준비가 없었던 국방부나 그 당시 정부의 잘못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책임은 어느 누구에도 안 가고 저는 저희에게 폐잔병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세월호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을 제가 못 드렸는데, 저는 기사에서처럼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천안함도 세월호도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정부의 대처가 잘못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당장 나의 애인이나 나의 동생이나 나의 아들이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이제 국민들이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